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따뜻한 콩나물국밥, 감칠맛 넘치는 이 콩나물 비빔밥, 많은 음식들이 생각나는데 콩나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식재료죠. 근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드시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죠.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궁합이 잘 맞는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바로 콩의 싹을 틔어서 재배한 것이 바로 콩나물이죠.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이겠죠.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되어 있는데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흡수율은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셨죠?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량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서 근육이 빠지는 것을 예방해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85% 감소하고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 줄어들게 된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티인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배에서 4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티아민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줘서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요.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거죠. 다만 아쉬운 거는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고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또 배출이 되죠.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부추예요. 부추 속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자양강장제라고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시켜줘요.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해서 독소도 제거해주고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줘서 우리 몸이 가뿐하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몸이 찬 분들이에요.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겠죠. 소화가 잘 안 되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는데 콩나물과 상극인 음식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식초랑 겨자예요.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돼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어떤 걸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되죠.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콩나물의 비타민을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줘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 없는 비타민 C가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 C의 양이 사과보다 3배나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검버섯까지 예방해줘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겠죠. 콩나물의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를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두통도 완화시켜주고 몸살로 인한 통증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의 역할도 해줘요. 이때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잡아줘 강력한 해열 작용도 하게 되는데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켜주고 감기로부터 회복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겠죠.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장 기능을 개선해 주는데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
부피를 크게 만들고 변을 무르게 해서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의 유익균 성장을 도와줘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죠. 이렇게 좋은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돼요. 콩나물의 재배 환경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의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랄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철분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 같은 걸 먹고 나면 또 피로감도 사라지고 몸에 또 힘이 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양은 소고기에 10배나 된대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혈관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죠.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죠.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이 흡수율을 높여 효능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진화를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미역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미역에는 풍부한 영양 성분이 있어서 당뇨 예방,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암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미역은 어떻게 먹어야 암과 치매에 안 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미역국 끓일 때 고소한 들기름에 미역을 달달 볶아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미역을 볶을 때 들기름을 넣고 조리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리놀레산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동맥경화를 방지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능이 있죠. 그런데 이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산패가 돼서 좋은 성분은 없어지고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벤조피렌은 암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고 뇌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을 줄 알고 넣은 들기름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을 먹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들기름은 미역국을 다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스푼 넣어서 드시면 들기름의 효능과 고소한 맛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대파입니다. 다른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에는 파를 꼭 넣는데 유독 미역국을 끓일 때에는 왜 파를 넣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식감이 나빠지는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식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는데요. 미역과 대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대파의 인과 유황 성분 때문에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받게 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960mg 정도이고요. 우유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100g당 약 105mg 정도입니다.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우유보다 9배 정도나 더 많다는 것이죠. 성인 기준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이 600에서 700mg 정도인데요. 미역국을 한 그릇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분들이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미역이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칼슘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골다공증 예방은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효능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역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이런 칼슘 보충에 정말 중요한 미역을 대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 미역의 미끌미끌한 성분이 알긴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알긴산도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알긴산은 다른 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관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되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가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알긴산의 효능 때문에 혈관이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함께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식이섬유가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국립보건원에서 장년층 7,40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과 매일 미역국 반 그릇 이상의 해조류를 섭취한 사람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미역국 반 그릇 이상 먹는 사람이 해조류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20% 정도가 낮았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급격히 오르는 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식이섬유가 소화의 속도를 늦춰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주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여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은 또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이 반드시 먹는 음식 중에 하나죠. 미역의 풍부한 요오드가 출산 후에 늘어난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고 모유가 잘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요오드는 피를 먹게 해서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해서 출산 후에 흥분된 신경을 안정시켜줄 수가 있고 혈액의 생성을 도와 산모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줘서 산모의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는 산모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에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몸에 보통 기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힘도 없고 피로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영양소를 소모하지 않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거칠어지고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요오드 부족의 한 현상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요오드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호르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역을 섭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죠. 요오드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mg입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는 요오드가 약 1.1mg 정도 함유되어 있으니까 미역국은 하루에 한두 그릇 정도 드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요오드는 과하게 섭취하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요오드의 섭취량이 많아지면 갑상선 염이나 다른 갑상선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미역을 섭취하는데 주의를 하시면 좋고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인데요.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사율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가 않아서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너무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요오드가 있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요오드가 많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서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돼서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극히 드물지만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미역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코이단 성분은 미역의 줄기보다 미역귀에 7배나 많이 들어있어서 요즘 미역귀가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도록 유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으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전이 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후코이단은 특히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백혈병에 효능이 좋다고 입증된 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후코이단은 항암작용 외에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흡착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졸중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미역귀와 함께 토마토를 드시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해 볼 수가 있는데
있는데요. 토마토가 채소의 왕으로 불리며 우리 몸에 정말 좋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토마토에는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며 염증을 제거하고 노화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역의 후코이단과 만나게 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역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은 두부가 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정말 많이 올라오죠. 두부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인삼, 홍삼, 더덕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작용도 해서 암을 예방하기도 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포닌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체내에 요오드를 배출하여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미역과 함께 드시면 미역에 함유된 풍부한 요오드와 사포닌의 만남으로 미역의 섭취로 과다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을 두부의 사포닌이 배출시켜주면서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몸에 칼슘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많이 마시는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골다공증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많은 칼슘이 혈관이나 심장에 쌓여서 석회화를 일으켜서 건강을 해치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칼슘이 많은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계란과 함께 드시면 해결이 됩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데 단백질은 뼈를 강화하고 칼슘이 뼛속으로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K2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늦게 나서 그동안 정식으로 섭취 못했던 비타민 K2가 요즘에는 허가가 나서 요즘 영양제들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2까지 같이 들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칼슘 흡수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면 그대로 혈관에 남게 되고 쌓이고 쌓여서 석회화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미역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도울 뿐 아니라 우리 몸의 pH 균형을 잡아주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미역은 알칼리성 식품이고 계란은 산성 식품으로 같이 섭취하면 약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에도 좋고 미역은 단백질과도 잘 어울리니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의 흡수도 아주 잘 됩니다. 바나나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죠. 먹기에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아주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이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했다가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과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도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해서 맛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만약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도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처럼 보여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요. 단맛이 일단 적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더 됩니다.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아밀로스가 많은 탄수화물을 말하는데 이는 아밀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남아있는 식이섬유가 많은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은 결국 유산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세균총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로 인해
반면에 인슐린 감수성과 몸의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 과일이라서 못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 부분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가 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게 하는 클로로필 색소가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더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죠.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에 있는 당분의 함량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당분들이 농축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 괴사인자를 분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C, 비타민 B6, 비타민 B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들어있죠.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 주어서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해서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 권장량은 남성이 약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를 수가 있고 심장에 무리를 주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몸에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독신이라고도 불리고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이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서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텐데요.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우유에 칼슘을 흡수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우유에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 우유에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줘서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효능들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윗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에 풍부한 단백질, 칼슘과 결합해서 더 소화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게 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해서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수용성의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서 변을 무르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줘서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몸의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혈압이나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량 섭취하면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함께 드시면 신장을 더욱 망가뜨릴 수가 있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돼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에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서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해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서 바나나 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더 좋습니다. 검은 콩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혈관이 살아나고 내장 지방이 사라집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을 싹 녹이고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으시죠?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서 뱃살을 빼는 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죠.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의 손상,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런 효과로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이나 암,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서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가 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건데요.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죠.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에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면 혈관을 막아서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면서 밀도를 유지시켜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UV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 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증상이 만약 심해지게 되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또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나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이고요. 이러한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이죠. 이것이 왜 피부에 좋냐 하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해 주는 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7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면서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며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이것이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입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검은콩의 효능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좋은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이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할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피틴산은 식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 피틴산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하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들어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더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도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또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풍부한 검은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겠죠?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콩 넣어서 드셔보시잖아요. 밥하고 검은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가 되고 흡수가 돼서 긴 시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이처럼 검은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인데요. 검은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이 되는 거고요.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비슷한 역할을 하니까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고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